이 세 가지 음식을 실제로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사과를 곁들인 샐러드를 먹었고요, 견과류를 먹고 채소를 먹고 거기에 계란까지 먹으면 단백질에 탄수화물까지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매일 먹어도 식단을 고정하는 효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단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튜버에서 아는 의사 오빠로 활동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하중 원장입니다. 보통 잠을 자게 되면 대략 6시간에서 8시간을 자게 되죠. 그러면은 자기 직전까지 먹지는 않을 테니까 한 10시간 이상은 공복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좀 고갈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이고 또 신진대사가 깨어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에너지 고갈 상태를 빠르게 벗어나게 함으로써 뇌의 깨어남, 그러니까 뇌를 빨리 깨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업무적인 능률이나 학습 능력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게 할 수 있고요. 또한 아까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잠을 깨우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복 시에 아침 식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점심과 저녁으로 이어지면서 아침 식사를 안 하게 되면 점심에 많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점심 식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침 식사를 푸짐하게 했을 때는 자연히 점심 식사를 적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녁 식사를 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폭식이라든지 과식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세 가지로 딱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초가공식품, 고당분 식품, 그리고 카페인이 섞인 음료, 이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초가공식품은 아시겠지만 패스트푸드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이렇게 가공이 많이 된 식품인데요. 좋지 않은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 성분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이 높은 성분들은 예를 들면 흰쌀밥, 아니면 하얀 밀가루, 아니면 이제 단 음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혈당을 되게 빨리 높이게 됩니다. 공복 시에 혈당을 되게 빨리 높이면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혈당도 높아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뇨라든지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높은 음식들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사실은 이제 식후에 먹는 게 더 좋은데요. 식전에 카페인을 먹게 되면 식욕이 살짝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될 위험도 있고요. 카페인은 또한 이제 위산을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번외인데요. 이제 아까는 초가공식 그리고 초가공식품 당이 높은 음식 그리고 카페인 음료라고 했는데 그거 외에도 속이 쓰리거나 이러신 분, 자주 그러신 분들은 토마토나 고구마 같은 것들이 좀 좋지 않은데요. 이것들은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위산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지만 속이 쓰림이 자주 있다 하시는 분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침을 식사 대용으로 즙이나 갈아 마시는 형태는 씹는 작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씹는 작용이 없어서 소화효소를 자극시키지 못하고요. 그리고 씹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소비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길게 유지시켜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갈아 마시거나 짜서 먹는 음식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세 가지만 고르기 너무너무 힘든데요. 굳이 세 가지를 한번 골라보자면 달걀, 사과, 양배추 요 정도 되겠습니다. 자, 달걀은요 단백질이 풍부하죠. 그리고 단백질이 되게 고르게 풍부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소화도 아주 잘 되니까 달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과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 양배추 역시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계속 제가 식이섬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식이섬유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배추가 위를 보호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양배추 속에는 위를 보호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배추 이 세 가지 음식을 추천드리고요. 한 가지만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견과류도 역시 단백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한 아침 식사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먹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샐러드와 사과를 곁들인 샐러드를 먹었고요. 사실 삶은 계란이 좋은데 계란 후라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통곡물 식빵 요 정도 먹고, 저는 이제 우유는 아침에 소화시키는데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와 함께 곁들여 마시고 왔습니다. 예, 이것도 꼭 이야기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침 식사를 아예 거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아예 무슨 쉐이크 한 가지만 드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식사를 지금 먹는 이런 음식들은 사실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견과류를 먹고 채소를 먹고 거기에 계란까지 먹으면 단백질에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그리고 제가 아까 통밀빵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탄수화물까지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매일 먹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식단을 고정하는 효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단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식사를 고정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뭔가를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월 수입으로 따지자면요, 내가 월 수입이 어떤 달에는 1,000만 원, 어떤 달에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다면 이거 자기가 생활비를 사용하는데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이게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온다 그러면 자기가 지출이라든지 뭔가 사용하는데 충분히 계획성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침을 고정한다면 당뇨 환자들은 자기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외에 그냥 일반 성인들도 아침 식사를 고정하면 그 나머지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뭔가 더 많이 먹거나 좀 덜 먹을 때 예측하기가 쉬워요. 계산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 한 끼 정도는 한 가지 건강한 식단으로 고정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정하고 있고요. 사실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밀 식빵을 먹는데 어떤 때는 모닝빵을 먹는다든지 어떤 때는 밥을 대신 먹는다든지 이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계란을 먹는다든지 견과류를 먹는 것은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정을 해온 지는 거의 6, 7년이 된 것 같네요. 네, 사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과는 농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유용한 섬유질과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을 닦아서 드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빼고, 어떻게 보면 알맹이만 드신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반대입니다. 알맹이를 빼고 드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양배추는 아무래도 좀 씹을 때 좀 퍼석퍼석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씹는 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침 식사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살짝 데쳐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걀은 후라이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후라이는 고온으로 요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당 독소가 좀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은 달걀 혹은 술안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견과류에 요즘에 하루에 무슨 견과류 하면서 이제 패키지로 된 견과류 있잖아요. 거기에는 아주 맛이 심심하기 때문에 가미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크랜베리 같은 이제 단 그런 음식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빼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견과류는 그냥 가미되지 않은 그냥 순수한 견과류 형태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에 지퍼백 같은 거에 통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성분표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어떤 아몬드가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무염. 근데 쉽게 그냥 드셔보시면 압니다. 짭짤하다 이러면 이제 염분이 첨가된 거고요. 짭짤하면서 달콤하다 이러면 이제 설탕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하루 땡땡 견과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뭔가 이제 그 견과류 사이사이에 무슨 분말 같은 것이 묻어 있다, 이건 가미가 된 거고요. 거기 안에 이제 중간중간 건포도라든지 크랜베리 말린 것들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빼고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분이 아주 높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견과류 이만큼 먹어야지 하면서 견과류가 썩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건빵에 들어있는 별사탕 같은 느낌으로 이거 크랜베리 내가 건강한 거 먹으니까 크랜베리를 좀 반찬처럼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빼고 드시는 게 좋고요. 견과류는 딱딱한 콩류거든요. 땅콩, 아몬드, 피스타치오 이런 것들인데 크랜베리는 견과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단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한번 구성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샐러드 형태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양배추가 포함된 샐러드에 토마토 좀 넣고요. 그리고 거기에 삶은 계란을 슬라이스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드레싱은 사과 식초라고 요즘에 흔히들 하는데 사과 식초로 드레싱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거기에 설탕이나 소금은 되도록 넣지 않는 게 좋겠죠. 그 상태에서 그래도 난 맛이 좀 너무 좀 비는 것 같다. 그러면 사과를 좀 깍둑 썰기 하거나 슬라이스해서 같이 넣어서 함께 드시면 충분히 맛있는 샐러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샐러드를 드시고요. 식빵을 만약에 드실 거면 통곡물 식빵 아니면 호밀빵
식빵 뭐 이런 형태로 통곡물 식빵 한 조각 혹은 두 조각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에 잼을 발라 먹는 것보다는 땅콩 버터, 이것도 또 어려운데요. 가미가 되지 않는 땅콩 버터가 있어요. 정말 좀 사실 저도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가미가 안 된 땅콩 버터에 가미가 된 땅콩 버터를 아주 살짝 섞어요. 그렇게 해서 식빵을 먹거든요. 그렇게 차 한 잔, 요 정도 드시면 아주 풍성한 아침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식을 고집하고 싶으시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샐러드에다가 채소가 많이 들어간 국, 그리고 밥인데 현미밥이 좋겠죠.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아침 식사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를 고정해서 오랜 기간, 장기간 드시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가 고정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 고정이 되면 내 혈당이라든지 내 칼로리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이제 시나리오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건강적인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식이섬유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단백질도 어느 정도 풍부하고, 그리고 아주 건강한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면서 비만이나 당뇨에 빠질 위험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이 정도 드시게 되면 점심이라든지 저녁까지 이제 과식이나 폭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비만 혹은 당뇨에 빠질 위험을 줄여주게 됩니다. 또한 단백질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단백질도 풍부하게 들어있고 어느 정도 에너지, 칼로리도 충분하기 때문에 출근하고 나서 아니면 업무로 이제 투입되었을 때 아니면 학습을 시작했을 때 학습 능률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생활의 활력도 높아질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